네,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물론 미국 주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짱 투자 힌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신일섭 벤저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얼굴에 봤습니다. 광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속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일까요? 네. 시청자분이랑 여기 앵커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제약바이오의 지옥에 빠지고 싶으시면은 계속 제약바이오를 가져오고 그게 마치 수학의 정석에서 미분 적분이 어려워서 근데 그거를 정말 한 달 내에 파고 싶다 하면은 미분 적분만 하는 것이고 그거 싫으면은 평생 집합과 명제하다가 그냥 수학 포기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비유가 너무 딱 가슴에 와닿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실 빠져 이게 너무 들어보죠. 많아요, 지금. 네. 이거 지금 오늘 빠져 다 할 수가 들어가야죠.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대본 읽는 것만도 1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트만. 네. 이 하이라이트는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네. 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라는 얘기죠, 한 달 동안.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지옥에 빠지고 싶어요. 해보죠.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화이팅입니다. 첫 번째로 그때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계속 하다 보면 머리 터지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 위주로 했는데 다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은 제약바이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사실. 맞습니다. 경기 지금 다 방어주의 날라갔어요. 이미 하나니까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코로나 끝나면은 다 이제 암이라고. 근데 지금 뭐 오늘 그 NVS가 티커고요, 노바티스입니다. 기적의 항암제 킴리아로 지금 잘 알려져 있죠. 그 차은찬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제 자식이 아닌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 이제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5억 가까운 돈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 시간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백혈병 환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기대 수명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킴리아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맨날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어느 나라에서 나왔다. 그거를 바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 본사로 세포를 보내야 돼요. 우리 백혈병 환자분들 환우분들 뭐 조혈모 세포 이식한다고 뭐 많이 그런 거 들으셨잖아요. 네. 그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그냥 이른바 그겁니다. 연명 치료죠. 그러니까 뭐 연명 치료도 의미가 있죠. 한 시간이라도 더 보고 싶으니까요. 꿈에서 보는 거랑 현실이랑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그렇죠. 사실 10년도 못 살고 그 짧은 생명이 끝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시기를 놓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죠. 그래서 그 어머님은 이제 그거 막 국회를 돌았어요. 그 5억을 지금 급여를 해달라고. 결국 급여가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한 최대치로 해도 600만 원만 내면은 킴리아를 맞을 수 있긴 해요. 한데 그게 카티 세포 치료제예요. 뭐 이거 길게 설명할 시간 없는데 1세대는 항암 치료제 중에 화학요법이 첫 번째였고 그것은 인간의 몸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광경이 목격이 되었죠. 뭐 살도 다 빠지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식이 탈모되고 막 해골처럼 되는 걸 봐야만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었죠. 암세포를 죽이려면 정상세포도 죽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2세대가 나온 게 표적 항암 치료제였습니다. 표적을 갖고 그 표적을 타깃으로 하는. 근데 그게 내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면역력을 기르는 부분으로 바꾸자 해서 3세대에서 면역 항암 치료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티는 뭐냐면은 3.5나 4세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면역력을 기른다는 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전체적으로 기른다는 건데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환자 몸에서 뽑아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일단 자기 몸에서 뽑아내는데 우리 몸에는 T세포라든가 NK세포라는 우리 몸을 지키는 세포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더 무기를 강화시켜서 투입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역 항암 치료제 중에서 제일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머크의 키트루다라던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암이 면역을 회피하려고 관문을 만들고 빠져나가 버려요. 이 암세포들이 지독하게 똑똑한 놈들이거든요. 그 관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세포 치료제는 뭐냐면 그 환자 몸에서 빼집어낸 다음에 T세포랑 NK세포가 살상 능력은 뛰어난데 약간 바보예요. 자기 옆에 암세포가 있는데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이른바 더듬이를 달아줍니다. 우리 메뚜기들 더듬이 갖고 막 그 개미들 더듬이 있으면은 먹이 잘 찾잖아요. 네. 그거를 키메릭 항원이라고 불러요.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고 불러서 앞에 CAR이 붙으면은 더욱더 뛰어납니다. 그 암을 발견하는 능력이.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붙인 게 카티 세포 치료제, 뭐 카 NK 세포 치료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티랑 카 NK의 뭐 차이는 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암이나
뭐 이런 림프병, 림프종 이런 데 지금 뭐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NK로 가면은 덩어리를 부실 수 있기 때문에 NK 세포 같은 경우는 고형암이 사실 더 많이 있어요. 백혈병이나 혈우병 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딱딱한 암이거든요. 위암, 네.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은 NK 세포가 이제 부셔줘야 되는데 카티 세포 치료제가 킴리아예요. 이게 왜 원샷 원킬이라고 불렸냐면은 뭐 백혈병 소녀 14세의 뭐 미국의 소녀가 뭐 한 번 맞고 나았다. 원샷으로 났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기대를 했던 것이에요. 물론 뭐 미국은 워낙에 뭐 로비스트들이 활약을 할 정도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바티스가 당연히 로비를 잘해서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이 어떤 카티 세포 치료제로 첫 번째로 원샷 원킬 치료제로 나왔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뒤에 나오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다라는 같은 기존의 치료제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기적의 항암제, 뭐 어쨌든 원샷 원킬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네네. 굉장히 노바티스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급여가 되어서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00몇만 원 내면 되고 조금 소득이 높더라도 598만 원 정도 내면은 네네. 킴리아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 환우들에게는 정말 삶의 기대와 희망을 주는 항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라서요. 더 귀가 좀 쫑긋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항암 치료제 외에도 워낙 지금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계의 만물상이라 불릴 정도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좀 봐야 할 사업 내용들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이거 7공주라고 7개를 하는데 이거 뭐 지금 다 읽어도 그냥 시간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지금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카티 세포 치료제가 FDA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노바티스가 이제 그 사전에 이름을 남겼죠. 역사적인 사전에. 근데 이게 바로 뒤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예스카다라는 그 치료제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또 추가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킴리아는 3차 치료제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뭐 예를 들어 뭐 화학요법을 쓰던 뭐 방사선을 쓰던 뭘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킴리아고 예스카다는 두 번째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교 뭐 입학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후보가 됐는데 예비 후보 두 번째가 더 먼저 저기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차 치료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말기 환자 대상으로 하는 카티 치료제 때문에 이 길리어드의 예스카다에 밀리는 그 부분에다가 이 노바티스가 이제 이 항암제 쪽으로 너무나 치중하는 나머지 그다음에 항암제의 명가로 불렸는데 이쪽으로 치중하다 보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약 파는 제약바이오사가 너무 많아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만들 것 같으면서 냄새를 풍겨가지고 주가 조작만 하는 그런 게 많은데 노바티스조차도 이 항암제를 하나 개발하려면 엄청난 피가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 몰입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의약품 부서가 원래 치료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었거든요. 노바티스가.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부분 자회사 산도스를 분할 결정하면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미국 미 국제시장으로 구분을 했어요. 아예 미국으로 하는 거랑 국제시장을 하는 거랑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게 고용 종양 프로젝트 수를 42개에서 32개로 감소를 시켰어요. 항암 파이프라인을 감소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이 7공주에 무서운 질주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가 더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 중에 뭐를 할까요? 일단 하나하죠. 엔트레스토 할게요. 엔트레스토가 이게 지금 그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정상인보다 낮은 만성 심부전 환자의 사망이나 입원의 위험을 감소해주는 치료 약물인데 네네. 주 성분 같은 경우는 사코트리필 발사르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심장 보호 기능을 강화시키는 엔트레스토 요게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빅토 할게요. 플루빅토라는 거는 지금 악성암이 특이적으로 발현할 때 수용체 표적으로 삼는 리간드가 있는데 이거를 방사선 물질과 결합한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 수용체만 방사선 원소로 정밀 타격을 시키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플루빅토는 암의 진행을 막는 치료제인데 그러니까 암을 완치시키는 건 아니죠. 네. 아까 노바티스의 킴리아는 암을 완치시켜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꿈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꿈을 먹는 것도 사기지만 얘는 그냥 꿈을 완성시켜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플루빅톤은 암을 완치는 못 시키는데 암의 진행을 막는 것조차도 최초예요. 이게 전립선 암에 적응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만 세 개 맡겨. 캐신푸타라는 게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이거는 젊은이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20대에서 40대에 신경장애가 발생이 돼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면역 질환 그 아, 부분인데 자가면역. 네. 자가면역 질환 그거 뭐 사이토카인 후폭풍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코로나19 치료제 맞으면은 그러니까 면역이 잘 되는 것도 좋은데 면역이 과잉. 너무 잘 돼서 네. 오바를 쳐버리면은 우리 정상세포를 공격해버립니다. 미쳐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면역체계가 자기 자신의 미엘린이라는 것을 공격해요. 근데 미엘린이 척추와 뇌의 신경섬유를 주의하는 보호 기능을 하는 외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에 따라서 눈의 부위에 오면은 시력이 감퇴가 되고요. 근육 쪽에 오면 근육이 약화가 되고 무감각 그리고 균형이나 조정이 어렵게 돼요. 귀 쪽으로 오면.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20대, 40대에서 젊은이들에 많이 발생되는 다발성 경화제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에 지금 캐신푸타가 2위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제넨텍에서 만든 오크레버스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7공주를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세 가지를 포함한 네. 7공주가 굉장히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첫 번째 카티 치료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가다가 두 번째 치료제로 치료 옵션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밀리는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7공주의 활약 덕분에 노바티스가 실적이 좋다. 그래서 이 사업 부서를 바꾸고 이 파이프라인에서 종양 파이프라인을 10개 정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네. 노바티스의 앞날은 밝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암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성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바티스의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는 7공주 가운데 저희가 치료제 3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즘 주가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뭐 경기 방어주 중에 또 하나가 제약 섹터인데요. 자, 그러면 저희 실적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실적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경기 방어적인 특성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도 오르는데 네.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갈 때 내리지가 않아요. 성장성이 있으니까. 네. 꿈을 먹는 게 아니라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커다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 2022년도 1분기 매출이 12.53 빌리언 달러입니다. 말도 안 되죠. 영업이익 2.2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무제표 빨간색이면서 뭘 만든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3년 1분기에 매출이 12.95 빌리언 달러고 영업이익이 2.29 빌리언 달러. 2022년 1분기에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부 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탄탄한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코센티스 같은 경우에도요, 전 세계 매출이 1년에 뭐 35억 달러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그 실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월가 목표 주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120달러 정도 나오고 있죠. 최고 목표 주가가 120달러 나오고 있고요. 평균이 118.5달러, 최저가 117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04.72달러고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차트 굉장히 그 포텐이 큰 차트죠, 지금. 지금 16년도부터 이게 박스권에 있은 지가 지금 7년 정도 됐어요. 물론 박스권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박스권인데 네. 이런 6, 7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엄청난 위력이 발휘가 되죠. 우리나라로 그럼 예를 들면은 위메이드라던가 SM 같은 차트를 보세요. 정말로 오랫동안 박스권이 있다가 그게 폭발했을 때 포텐이 어떤가? 엄청난 포텐이 터집니다. 지금 노바티스 박스권 돌파되기 시작하고 있죠. 네. 이미 90달러가 돌파됐을 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뭐 늦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바티스는 ADR이기 때문에 지금 그 스위스 업체죠. 네네. 근데 미국에는 모든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제약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진짜를 하려면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 말을 안 해서 특정 기업을 말하면 또 그 기업에서 뭘 하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면 코로나, 또 무슨 저기 이번에 원숭이 두창이면 두창, 그때마다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여기는 수백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뭐 1조 주물러가지고 주가 조작 사태 일어났잖아요. 1조를 만약 주물러더라도 1%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캐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일련의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파마 세배 글로벌 2위 기업인 노바티스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바이오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으로 오늘 노바티스 종목 이모저모 설명해 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